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서평택의 개발 계획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평택은 동부 지역과 더불어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기대가 되고 토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평택 서부 지역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에 직결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안중역에서 서해선과 경부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성지구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 운송 장비, 물류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로 생산 유발 효과 139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61억 원, 고용 유발 효과 836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관광객 수도 1147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택입니다. 평택의 개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가 아닌 서평택에 관한 개발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평택은 평택항과 평택항의 주거 배후 도시인 안중, 이렇게 두 지역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권리 분석을 했었던 동부에 비해 서평택은 그동안 개발에 기대감만을 가지고 동부에 비해서는 사실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서평택의 개발 계획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평택은 동부 지역과 더불어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기대가 되고 토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평택의 개발 사업들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해선 복선 전철인 안중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택시에는 여러가지 교통 호재가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데 2023년 10월 개통될 서해선 복선 전철 안중역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제역과 더불어 안중역 일대에 약 157만 평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지금 안중 역세권은 개발 용역이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 구간 89.2km에 달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은 3조 9,2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홍성, 예산, 당진, 아산, 평택, 화성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이 사업은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의 분산과 수도권 서부 지역과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평택 서부 지역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에 직결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안중역에서 서해선과 경부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이 연결되면 안중에서 서울까지 KTX 고속 열차를 타고 환승 없이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동부가 물류의 중심이 될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 지난 2021년에 2-1단계 1종 사업이 착공됐고, 향후에 2-3단계까지 1종과 2종의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2028년에 최종 준공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착공된 평택 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 배후담지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없이 민간 자본으로만 2,128억 원이 투입되며 복합 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총 11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항만 배후 단지로 구성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6,5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평택, 당진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가 좋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 인근 연안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핵심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친환경 미래자동차 클러스터와 수소 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성지구와 현덕지구입니다. 포성지구는 평택시 포승업 일원의 62만 평 규모로 개발되며 산업, 물류, 주택단지용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조성은 2020년에 이미 마무리되었고요. 현재는 용지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포성지구에는 147만 제곱미터 규모의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물류항인 평택항을 활용해서 자동차 키즈 테마파크, 자동차 박물관, 자동차 테마 호텔 및 쇼핑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 포성지구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 운송 장비, 물류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약 805억 원의 규모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유치되었고요. 경기도가 포성지구에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유치하면서 그 주목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덕지구는 약 70만 평의 유통, 상업, 관광, 주거 중심 단지로 만들어지며 2018년에 사업 시행자 취소에 이어서 2022년 1월 또 사업 시행자 해지가 이어지며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포성지구와 함께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지구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자 2018년 8월 원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후 민간 합동개발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2021년 2월에 대구은행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사업협약 당시의 주요 내용이었던 사업협약 이행보증서 60억 원의 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아 2022년 1월에 결국 사업협약 해지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애초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명분으로 현덕지구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에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환수를 하고 개발 이익 배분 계획 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대구은행 컨소시엄의 사업협약 해지 사유가 경기도의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현덕지구의 사업 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서자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이미 투입된 자금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업 진행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성지구와 달리 현덕지구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개발 방식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덕지구는 분명 산업용지로서의 메리트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수도권의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 평택, 당진항을 끼고 있는 배후 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평택구는 무려 44년 동안이나 개발 과정이 진척 없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평택도시공사의 주도로 지작물 조사 등의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66만 3,115제곱미터 총 사업비 8,009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서 2026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곳에는 휴양 및 체험형 관광단지와 코로나 이후에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 교육,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평택고 관광단지에는 지난 2002년에 예술관, 2011년에는 소리터 등 일부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데, 앞으로 대상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관광호텔, 생태체험관, 수상레포츠센터 등 주요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로 생산 유발 효과 139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61억 원, 고용 유발 효과 836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관광객 수도 1147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양지구입니다. 화양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지구로 민간이 개발하는 택지지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84만 평 규모로 무려 여의도만한 면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현재 토목공사 중이고요. 2025년 여름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계획 인구만 해도 5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평택항을 중심으로 자동차 클러스터와 수소 복합지구가 조성될 포성지구 및 현덕지구와 인접하고 평택고 관광단지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구 내에는 안중 출장소가 화양지구로 이전할 예정이고요. 병상 350개의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이 들어서고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총 8개의 학교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서평택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과 관련된 개발 사항입니다. 바로 서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시 포승읍에서 시작해서 충남, 아산, 예산, 홍성, 부여를 거쳐 익산시 왕궁면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37.7km의 민자사업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과 부여를 잇는 1단계 사업이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9년부터 시작되는 부여와 익산 간의 2단계 사업을 거쳐 2034년에 최종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부 내륙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담해 전국적으로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개통 시기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시작점이자 국제 물류 거점 도시인 평택시 포승읍과 그 인근 토지들에게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예정되어 있는 포성 IC는 향후 서해안 고속도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물류와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평택시의 개발 호재들, 그 중에서도 서평택의 개발 현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더불어 교통의 호재로 인해 향후의 평택시의 지역적인 발전과 동부와의 균형 발전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평택시에서 전략적으로 서측을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평택고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를 만들어 가려는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평택시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개발 계획들과 맞물려 서평택에서도 수년 내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